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1월 19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예, 조금 전, 그러니까 오늘 1월 19일 저녁 한 5시 한 반경에 안철수 씨가 1년 4개월 만에 귀국했습니다. 귀국하면서 실용 중도 정당을 창당하겠다, 총선에는 불출마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밝혔는데, 오늘 안철수 씨가 공항에서 넙죽절을 하고 또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나누는 그 내용을 갖다가 쭉 살펴보면서 느끼는 딱 한 가지 느낌은, 안철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원한 친구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지난 8년 동안 엄청나게 헌신했고 마지막까지 그 헌신을 갖다가 하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이제 오늘로서 이제 벌써 한 7, 8일, 97일 남았나요? 80이구나. 그러니까 87일, 이제 총선까지 87일 남았습니다만은, 그동안 1년 4개월, 지난 2018년 6월에 지방선거 이후에 그 다음에 한 1년 4개월 나가 있는 그 동안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유린당했습니까? 그야말로 지난 2019년, 지난 한 해 문재인 정권은 언론과 정부와 사법부를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에서 드디어는 검찰을 갖다 서서히 드디어 이제 토사구팽하는 가운데 국회 입법권마저 장악하기 위해서 정말로 33년 만에 국회에서 경호권을 발동하는 가운데 듣도 보도 못한 1+4라는 걸 통해서 헌법 질서를 갖다 깡그리 진짜 집 밟고 대한민국을 드디어 보면 독재 나락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저쪽 베네수엘라 같은 아주 빈민국으로, 또 이념적으로는 거의 불그스레한 국가 사회주의로 그야말로 급행열차를 갖다 몰듯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1년 4개월 동안 안철수 씨 뭐 했습니까? 본인은 독일에서 또 미국에서 마라톤하고 아주 즐겁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와서 하는 이야기 보니까 안철수 씨는 지난 8년 동안 생각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2011년 처음 나올 때 새정치 얘기했던, 그때 새정치가 뭔지 아무도 모르는, 아마 지금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 얘기를 똑같이 낡은 레코드판 돌리듯이 돌리고 있으면서, 오늘 공항에서 한 핵심적 내용은 저는 딱 귀에 와닿는 게, 이제 보면 이제 중도 보수 통합 이야기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여야가 1대1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은 오히려 정부 여당이 원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실용 중도 정당을 창당하겠다. 그야말로 판을 더 흐트리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 진영을 갖다가 분열시켜서 결과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데, 이 양반은 어찌된 일인지 야당을 더 욕하고 있어요. 물론 야당 욕먹을 만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 90일도 안 남은 이 총선에서 지금 어쨌든 모든 국민들이, 모든 국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중도 보수의 많은 유권자들, 국민들이 보면은 일단 선택을 편하기 위해서 좀 뭉쳐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 여당에 도움을 주는 길이 1대1 대결 구도로 가면 도움을 주는 길이니까 오히려 분산되어야 한다는, 그야말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안철수 씨를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영원한 친구, 영원한 도움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2011년 그 당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시장을 그만두고 그해 10월 달에 시장 보궐선거 있을 때, 그때 분위기를 갖다 쫙 안철수 씨,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사람도 눈길 뽑아갖고, 그 당시에 나경원과 안철수를 내니까 5대1이었어요. 안철수는 한 50, 나경원은 한 10%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아니 보니까 안철수 쫙 모아서 그거다 박원순한테 덜렁 주었고, 박원순이 당선되고, 그런 10월 달에 당시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뺏기고 나니까 그때 혁신과 통합이라는 그런
외부 단체를 만들어서 민주당을 갖다 장악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 씨입니다. 기억 안 나시죠? 문재인 그 당시 보면은 노무현 재단 만들고 그다음 혁신과 통합 혁통이라고 그랬어요. 만들어서 자 바깥에서 저쪽 당 안에 있던 이해찬 그다음에 한명숙 등과 그야말로 줄탁 동시에서 당 손학규 당대표의 민주당 갖다 날랑 잡아먹고 2012년 대선의 길까지 쭉 뻗었던 것이 바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씨가 상황을 교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출마한 거 아니잖아요. 출마할 듯이 쫙 나가다가 갑자기 툭 만들어서 사람들 쫙 모아서 달랑 박원순이한테 줬잖아요. 또 두 번째 또 도움을 준 게 뭐냐니까 2012년 대선에서 그 당시에 9월 달에 안철수 씨가 그 전부터 바람을 잡다 9월 달에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쫙 몰아가니까 3등으로 쭉 밀린 게 문재인 씨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충성도가 떨어지는 중도 보수 성향의 사람들 표를 긁어 모아서 마지막에 11월 23일 날 안철수 씨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후보입니다. 그리고 또 덜렁 몰아줬어요. 그래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비록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졌습니다만은 쫙쫙 안철수가 표 모아와. 그 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이정희 통진당 대표 대통령 후보가 막판까지 쫙 모아서 달랑줘서 48%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 바로 2012년 대선입니다. 또 2016년 총선 때 물론 당시 새누리당 잘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여론조사의 결과를 흐름을 보았을 때 그렇게까지 물론 진박 감별한다 그러고 이한구 보면 갔다가 유승민하고 티격태격 하고 마지막 김무성 대표 옥새 들고 나르샤 국민들 많이 실망 줬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아직 그때까지 여론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민주당 한 20% 남짓이었고 새누리당 한 35%가량 되었었는데 또 그때도 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만든다고 또 눈물 흘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또 충성도 떨어지고 긴가민가 하는 그런 표 쭉 긁어 모아서 쑥 중도표를 빼버리니까 중도 보수표를 빼버리니까 졸제 민주당 123석에서 1당이 되었고 그런 흐름 속에서 결국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3번 도와줬는데 자 그 이후에 2017년 대선이나 2018년 서울시장 선거는 건너뛰겠습니다. 2017년 대선은 그런 분위기에서 물론 문재인 씨가 41.1%를 얻었고 홍준표가 24, 안철수가 21을 얻었습니다만은 그때 안철수 또 21 이것도 또 표를 갖다 슬그머니 중도표를 긁어간 건데 이건 차치하시자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1년에 표 모아서 박원순이 만들어준 거, 2012년에 쭉 모아서 문재인이 표 몰아준 거, 그 다음에 2016년 총선에서 중도 보수표 흐트러갖고 민주당 1당 만들어준 거, 그러다가 2017년 대선에 나와서 3등 했고 2018년 서울시장 나와서 박원순, 김문수에 이어서 3등 했어요. 그리고 1년 4개월 동안 저 해외 나가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야권도 혁신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주어야 한다. 여야가 1대1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은 오히려 정부 여당이 원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또 보면 좀 중간에 이럴까 저럴까 좀 선택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중도 보수표들을 또 흐트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야권이 분열되면 분열될수록 야권도 예를 들어서 1+4에 들어가는 거는 그건 뺍시다. 1+4에 들어가는 건 어차피 저쪽 표니까 1+4는 민주당, 정의당, 민평당, 대한신당 이런 등등 저쪽이나 뺍시다. 문제는 중도 보수 성향의 표를 갖다 또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황교안 대표 또 자유한국당 국민들로부터 전폭적 믿음 못 얻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 야당을 갖다가 지금도 보면 정부 여당에서는 야당 심판론을 들고 있으면서 아니 야당을 심판해야겠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여기에 편승하고 나온 자가 또 안철수입니다. 야권 오늘도 보면
이상하게 이 양반이 지금 정부 대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도움인지 계속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뭐 보면, 오늘도 보면 본인이 들어오자마자 뭐 넙죽절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들 뭐 전문을 보면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는데 지금 다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국민께 고소드리고자 한다. 이것이 2011년에 했던 얘기 또 낡은 레코드만 돌리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거듭나야 된다.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제대로 일하는 정치. 그러면서 그 예로 든 것이 뭐 음원을 갖다 빼들린 사재기 문제, 학교 폭력, 가정 폭력, 또 세월호, 또 가습기 살균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정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게 뭡니까? 2019년 지난 한 해 있었던 그야말로 지금 신독재 4단계를 거쳐서 완벽한 저 베네수엘라 가고 있는 그 민주주의를 짓밟고 법치를 짓밟는 작년에 조국 사태, 최근에 이제 보면은 추미애 장관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지난 한 해 저 하노이 작년 그러니까 2019년 2월 말이죠. 그 하노이 이후에 지금 북한은 날이 갈수록 지금 보면은 그 무력을 증강하는 하면서 한 60기 가까운 핵무기로 우리를 겁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걱정 하나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알게 모르게 그야말로 적화되어 가고 있는 이 과정에 대한 고민도 없어요. 이제 오롯이 보면 8년 전에 했던 이야기, 뭐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뭐 이런 얘기 하나만 한 이야기, 역동적 시장 경제, 그러면서 실용적 중도 정치 실현 정당을 창당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보면은 사실 뭐 마음을 아직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에 대한 믿음이 좀 덜 가기 때문에 이걸 찍어야, 그러니까 문재인은 싫은데 이게 확실한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차라리 그날 내가 뭐 차라리 쉬고 안 찍고 말아. 체념하고 그냥 내가 뭐 다음 세상에서 좋은 세상 만나지. 다음 생애에서 좋은 세상 만나지. 이렇게 체념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는데 또 그런 공허한 틈을 이용해서 또 보면은 표를 갖다가 중간에 빼돌리려는 얌체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희 황태순 TV에서 저는 계속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철수 씨는 중도 보수가 아니에요. 안철수 씨는 그 사람이 늘 이야기했던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안 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다. 안보 보수라면 최소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양반은 보면은 그야말로 돈 많은, 그리고 늘 성공의 길을 걸어왔던 이런 사람이 취미 삼아서 여가 활용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편안하게 넉넉해 보이는 얼굴에, 넙득대한 얼굴에 갖다 그냥 하기 좋은 이야기들, 2011년 같으면 강호동 프로에 나와서 그저 젊은이들 상대로 그런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많은, 그야말로 최소한 대한민국이 문재인과 그들에 의해서 적화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 사회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베네수엘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렇다면 이 사람을 갖다가 이 문재인과 그들의 마지막 그 독주와 그걸 막기 위해서 진짜 미워도 하는 수 없이 이쪽에 황교안과 그다음에 유승민과 이 언필층 보수들이 다 모여있는 이 단일 대오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또 슬그머니 끼어들어서 여기 표를 갖다 빼가려는,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마지막 최종적으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를 통해서 문재인의 등장을 도와주었고 2012년 대선 때 또 표를 모아줌으로써 문재인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었고 문재인과 좌파죠. 2016년
2016년 총선을 통해서 문재인과 좌파 정당 민주당이 일당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독재의 길을 갖다가 공고히 해주기 위해서 또 한 번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정말 불길한 마음, 불안한 마음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우리 현명한 국민이 과연 안철수 당신은 1년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